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획수 영사 러프입니다. 이제 벌써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는 좀 어떠셨나요? 저는 24년을 기준으로 일반기획 기사가 크게 변경되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믿고 함께 공부해주시는 분들과 즐겁게 공부해 오다 보니까 그만큼 뜻깊었던 한 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24년 일반기획 기사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과 앞으로 25년 일반기획 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자료들이나 영상들을 살펴보니까 뭔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 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위주로 담백하고 짧게 알려드릴 거고요. 목차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반기획 기사 변경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은 올해 합격률과 시험 일정에 대해 분석한 사항들을 알려드릴 거고, 세 번째에서는 여러 인터뷰나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일반기획 기사 시험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전부 알려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이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내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 라는 공부 방법을 정리해보는 순서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타임스탬프 다 걸어드릴 테니까 두 번째 합격률 분석부터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다면 변경사항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반기획기사 변경사항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4년부터 일반기획기사가 기계설계 기사와 통합되면서 전체적으로 시험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필기 부분이었는데요. 기존에는 한 과목당 20문항으로 5과목 해서 100문제가 출제됐었고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 주어졌습니다. 합격은 전체 60점 이상, 그리고 과목별로는 40점 이상을 만족해야 과락 없이 합격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전체 과목은 5과목에서 4과목으로 줄어들었고 문항수는 과목당 20문항으로 동일하다 보니까 전체 문항수 또한 80문제로 감소되었습니다. 과목이 줄었으니까 공부량도 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여기 초록색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과목 개념인데 여기 부분을 보시면 기존에 있던 과목들은 모두 다 들어있고 오히려 기계제도와 기계요소 설계 과목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종합 한번 해보면 문항수는 80문제로 줄었지만 공부해야 되는 과목은 오히려 늘어났고 시험 시간도 문항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2시간으로 감소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답 부분인데요. 필답은 과거와 현재가 동일하고 변경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업형 부분인데 기존에는 한 개의 조립 도면으로 3개에서 5개 정도의 부품 도면을 그리는 시험이었다면 현재는 2개의 조립 도면을 주어지고 3개에서 5개 정도의 부품 도면을 그리는 시험으로 변경되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필답과 작업형 부분은 크게 와닿는 변경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필기 부분이 많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필기 합격률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변경사항 간단하게 정리되셨다면 올해 시험 데이터 같이 한번 보면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합격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과거의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약 40%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시험이 변경되었던 24년 1회차부터는 약 20% 정도로 절반가량 합격률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현재 모두 40% 중반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필기는 합격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고 2차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 일정 부분입니다. 시험 일정을 왜 얘기하는 건가? 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처음에 큐넷에서 공지되어 있는 시험 일정을 확인해 보면 상당히 길게 잡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험 일정이 가까워지면 다시 한번 공지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 일정을 확인해 보시면 조금 상이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내년 계획을 잡으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필기 시험부터 분석을 해보면 1회차는 최초 2월 15일부터 3월 7일로 공고가 됐었지만 실제 시험은 2월 25일부터 2월 29일까지 5일간 시험이 진행되었고요. 2회차는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동일하게 5일간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보통 토요일에는 시험 일자가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회차는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해서 6일간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기시험 부분인데 초록 색깔 부분은 필답형 시험 일자를 표시해 둔 거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회차, 2회차 때는 공고한 날짜 첫날에 필답형 시험을 치고 뒤에 작업형 시험을 쳤지만 3회차 때는 작업형 시험이 먼저 치러지고 필답형 시험을 뒤에 치는 방식으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조건 필답이 먼저다, 작업형이 먼저다 라고 확답해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대략적인 시험 일자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Q&A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기획이사 준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들은 조금만 검색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 생략을 했고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25년 필기시험 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 큐넥 공지사항에 보면 이렇게 25년부터 문항당 1.5분에서 1분으로 시험시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라는 공고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2시간 시험에서 1시간 20분으로 시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오히려 해당 부분은 적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제 피셜로 말하는 게 아니라 큐넷 담당자들과 얘기한 사항들을 정리해 드린 거고 그래도 정확히는 공지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으니까 빠르면 11월 말, 늦으면 12월 초쯤 올려주는 확정 공고를 참고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해석, 연료체 해석에서 해석 문제가 출제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4년 일반기획이사가 변경되면서 출제 범위에 대한 공고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3과목 구조해석과 4과목 연료체 해석에서 해석 파트에 대한 출제 범위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석 파트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석 부분에 대한 개념을 일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유한요소 등을 기반한 문제들을 해석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 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살펴보면 해석 부분이 교재에 실려 있는 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올해 약 800문제가량을 복원해 본 결과 해석 관련 문제는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범위에는 있으니까 100% 출제되지 않는다고 확답 드릴 순 없지만 매우 희박하다 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과감하게 이 해석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강의와 교재에서 모두 제외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시험 범위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안 그래도 공부량이 많아졌는데 여러분들에게 불확실한 부하만 더 가해드리는 것 같아서 제외시켰고요. 저 믿고 나머지 범위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시면 훨씬 더 합격에 가까운 공부를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인 공부 방법입니다. 우선 올해 데이터를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수강생분들 기준으로 통계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해당 표는 분석 자료에서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자료들을 가지고 평균값을 계산해보면 전공자는 보통 하루에 5.4시간 정도에 1.8개월 공부를 하면 약 70.5점으로 합격이 가능한 수준이었고 비전공자는 하루에 8.7시간에 2.3개월 동안 하시면 평균 66.25점으로 합격이 가능하더라 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통계값을 기준해서 각자 여러분들의 공부 성향에 맞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기 전에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합격생들의 합격 후기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영상 자료를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수험생들 입장에서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카카오톡 단톡방과 카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물론 다른 단톡방분들도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희 단톡방의 열정은 아주 뜨겁거든요. 지금까지는 조금 추상적으로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는 느낌이 강했지만 먼저 이렇게 알려드렸던 이유는 각자 맞는 공부 방법이 있을 거고 무작정 제 커리큘럼을 따라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부 방식에 맞게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고요. 아직 공부 방향을 잘 못 잡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강의를 기준으로 공부 커리큘럼을 잡아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강의는 필기 강의를 기준으로 약 120강 정도 되어 있고 한 강의를 평균 30분 정도라고 했을 때 약 60시간 정도의 러닝 타임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루에 2시간 정도 강의를 듣는다고 하시면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고요. 하루 평균 5시간 정도 공부하신다고 했을 때 강의를 듣고 남은 3시간은 혼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서 한 달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 어느 시점이 오시면 반드시 기출문제들을 풀이해 주시면 되는데 아무리 늦어도 3주에서 한 달 정도 남은 시점부터는 무조건 기출문제 풀이를 함께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오다 보면은 자주 틀리는 유형이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반복해서 강의 들어주시면서 보완을 해주시면 되고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한 과목을 공부하고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이전 과목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과목별 한방의 흐름 잡기 영상을 반복적으로 들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흐름고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이 가장 가까워졌을 때 시험 당회차 시간에는 반드시 저희 쪽에서 복원하는 복원 문제를 최대한 많이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예전부터 복원에 대한 중요도는 수없이 강조해 드렸고 24년에도 어김없이 증명되었습니다. 25년 절대로 다르지 않을 거고요. 반드시 복원본을 풀어보시는 걸 강추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 일자를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총평 부분과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희는 25년에도 더 좋은 퀄리티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절대 쉬운 시험은 아니지만 재밌고 의미 있는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시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